안녕하세요. 행정행 금융TV 김면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 음식점을 낼 때, 다시 말하면 업장을 구할 때, 건물을 구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오늘 쟁점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제반 공법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중개사님의 말만 듣고 건물을 얻거나 사셔서 업종 제한이라든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서 해당 사업을 사실상 못하거나 기권 공사를 해놨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오늘 개특법이잖아요. 개특법의 지역에 영업장을 구했을 때 개특법 위반이 됐든 건축법 위반이 됐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발 제한 지원 구역에 기존의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특례라는 규정이 개특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등으로 인해서 개발 제한 구역 안쪽으로 이축을 해서 존속한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을 하고자 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죠? 식품위생과 같은 영업신고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품위생과에서 가서 영업신고를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건축과나 개발 제한 구역을 담당하는 과, 예를 들면 녹지과라든가 이런 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영업신고를 한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안 맞으면 분명히 용도 변경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하는데 건축가에서도 본인 법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개특법 지역이라면 녹지과라든가 이런 관련된 과에다가 협의를 보내죠. 이 지역에 이 건물에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 음식점으로 근인생활시설인데 이거를 종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원래 근생이라면 표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경우라면 위아래로 허가나 신고를 받는 절차를 용도 변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여기는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개발 제한 구역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을 하기 위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를 안 된다. 우리는 협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촉된 부분, 법률 저촉이라고 하죠. 법률 저촉. 저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회신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통지를 하죠. 우리 과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녹지과에서 개발 제한 구역법상 요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용도 변경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알아보고 건물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건축 개특법 시행령 제18조 2항을 보면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이 요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5년 이상 거주를 했거나 5년 이상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로서 계속해서 경영을 하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요건들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용도 변경은 소유자만 할 수 있죠. 소유자가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임차한 사람한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사안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개사님 말만 전적으로 믿고 건물을 알아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뭐 저거 그 토지 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이음 아니면 토지 계획 이용 확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띄어서 보시면 안에 여러 가지 공법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아니면은 뭐 밑에 뭐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 요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 토지 이용 계획서 사항의 그 내용들이 나한테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되세요. 너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식당을 알아보고 많은 인테리어비를 투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아깝게 수천만원, 수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못하고 뜯어서 다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 많다. 자연녹지 지역인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돼서 이렇게 중개사님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도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면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영업에 대한 업종 제한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업종은 안 되고 어떤 업종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휴게 음식점은 되지만 일반 음식점은 안 돼요. 일반 음식점이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 아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판단해서 아 여기는 구하지 말아야지라든가 개발 지역 구역인데 이 건물은 그러면 이축이 돼서 오랫동안 존속된 존속 건물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의 요건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든 아니면 그 건물을 매수를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장소 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아 도로변이기 때문에요 차량이 진입하기 너무 좋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입했어요. 중개사가 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샀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아 이건 너무 이제 오셔서 저희가 상담을 드리긴 하는데 이분 입장에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연결해 줬으니까는 뭐 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통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중개사님들도 뭐 공인중개사법상 여러 가지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그분도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스를 많이 하십니다. 단순하게 이제 중개사님들은 지금 업무가 공인중개법상 알선, 이 알선이라는 업무만 이 사실행위만 하는 거지 관련된 법규를 검토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분의 본연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홀하게 많이 하시다라는 부분 좀 알고 조금 제대로 알고 건물을 좀 잘 구입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 뭐 일반 음식점뿐만이 아니죠. 뭐 저희한테 공장 등록을 하러 오시는 뭐 소상공이라든가 중소기업 대표님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니까요. 나는 내가 식품 영업을 하려고 식품 제조업을 하려고 공장을 얻었는데 사실상 건축물 용도 변경이 안 되더라. 업종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공장 등록증이 안 나와요.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떠한 내가 영업장을 구할 때는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반드시 띄워보고 그 안에 업종 제한이라든가 용도 변경 제한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라는 것들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제 그 부분이 핵심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제 영상의 특징이 그냥 제가 준비된 내용을 그냥 읽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난 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영상이 있으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